예, 안녕하십니까. 이삼구 박사입니다. 제가 어제부터는 이제 제 D&D 연구 결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들려주는 당뇨 탈출 이야기.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20년 되신 분이 인슐린 펌프를 51일 만에 완전히 다 제거하고 고혈압약에 고지혈증약 다 제거하고도 지금 혈당이 정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보다 더 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거든요. 우리 한국의 하와이 바로 제주도 소녀 6살 여자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아이는 인슐린 주사를 총 19단위를 맞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변비가 심했답니다. 그리고 83일 넘어서 이게 가서 검사를 하고 다 했을 때 참 좋은 결과들이 나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췌장 베타 세포의 재생에 관련된 C펩타이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 이 아이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아이의 엄마가 일기 형식으로 쓴 7개의 사연을 하나하나 짤막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아이는 DKA라고 하죠. 대부분의 일형 당뇨 아이들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거의 대부분이 DKA 판정을 받습니다. DKA는 영어로 Diabetic Ketoacidosis라고 합니다. 그래서 DKA인데 또 이 DKA로 응급실에 간 이런 아이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또 대사성 산증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그 SpO2라고 하는 우리가 요즘에 집안에서도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항상 체크할 수 있는 그 기기도 나왔는데요. 그 SpO2는 Saturation of Percutaneous Oxyge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pO2라 하는데 이게 수치가 이 아이는 86이었어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이게 95%가 넘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을 때 이 수치가 90%라 하면 당장 주치의가 오셔서 달려오시겠지요. 근데 이 아이는 86%였어요. 그러니 호흡이 어떻게 되겠어요? 호흡이 매우 어려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호르몬 수치가 25가 넘었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주사는 기저가 7단위에 초속은 아침, 점심, 저녁 4단위. 그래서 총 19단위를 주사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19단위의 주사를 맞으면서도 공복이 평균 166이었습니다.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은 거의 평균이 280. 주사를 맞으면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아이는 변비가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기록하기를 염소똥을 놓는다 그랬어요. 아니면 아예 변을 못 보든가 뭐 이런저런 유산균이랄지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다 먹고 있었지만은 염소똥을 넣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제가 이 논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뇨 환자의 60%가 변비 환자라고 이런 의학 저널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만큼 당뇨인들이 변비를 앓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특징은 하나 있어요. 바로 이뮤놀로지, 이 자가 면역 쪽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떠한 사람들의 일형, 유형보다도 좋았어요. 왜냐? 거의 자가 면역이 없는 것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아이의 C펩타이드 식전 C펩타이드 수치는 0.22였어요. 그런데요, 제가 일단 읽어드리겠지만은 불과 90일이 안 되어서 이 아이의 C펩타이드 수치는 0.54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사를 다 떼고 이 췌장의 베타 세포가 어느 정도 기능을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하나 있었던 것이 바로 갑상선 수치였어요. 갑상선 T3의 수치가 0.36, T4의 수치가 0.73, 정상치보다 좀 한 단계 아래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신장 쪽에 우리가 보는 것은 BUN이랄지 크레아틴이랄지 EGFR을 보게 되는데 크레아틴 수치가 0.29로 꽤 낮았어요. 그래서 0.29. 그런데 또 하나의 이 포타시움 수치가 3.3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제가 면밀하게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그때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바로 갑상선 수치하고 그 다음에 신장에 관련된 수치하고 포타슘 수치입니다. 또 신장이 많이 나빠지면서 이 포타슘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은 고칼륨증이라고 그래서 문제가 좀 심각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잘 분석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랬던 아이가 D&D를 먹게 된지 말이에요. 단 5일 만에 주사를 다 뗐어요. 얘는 주사를 19단위를 맞으면서도 식후 혈당이 280 갔던 아이예요. D&D 아침과 저녁 그리고 점심에는 D&DR을 먹으면서 혈당이 정상 혈당이었어요. 공복은 다 100 미만이었고 식후 혈당은 다 120, 30 아래였습니다. 완전 정상이지요. 그러면 지금 며칠째 됐냐고요? 이 아이는 현재 112일째입니다. 5일째부터 주사를 다 떼고 혈당이 정상인 것이 112일째 정상인의 혈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D&D를 먹는 사람들의 의무사항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고 진료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우리 D&D를 먹는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기록, 혈당 기록을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매일매일 혈당 일지를 저한테 보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제가 다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2, 3개월 후에 병원에 갔을 때 나오는 결과치를 보고 기록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2일 차에 어떻게 먹고 있느냐? 이 아이는요, 일반인하고 거의 동일하게 먹습니다. 얘는 피자를 먹어도 한두 조각이 아니라 열 몇 조각을 먹어도 혈당이 정상이에요.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혈당이 정상이에요. 고기 다 먹습니다. 회 다 먹습니다. 중국 음식 다 먹습니다. 이런저런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걸 먹어도 얘는 혈당이 정상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얘가 뭘 먹지 못하냐고요? 아니에요. 성인보다 저보다 더 잘 먹습니다. 저한테는 매일매일 혈당 일지를 보낼 때 식단에 뭘 먹었는지, 반찬을 무엇을 먹고 있는지까지 기록을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결과로부터 모든 걸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당화혈색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C펩타이드 0.22였어요. 얘 현재요 0.54로 C펩타이드가 증가했단 말입니다. 당화혈색소요 얘 13.8이었습니다. 그런데요 83일 만에 당화혈색소 5.3으로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8.5. 단 83일 만에 C펩타이드 0.22에서 0.54로 급증을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밀월기라고요? 여러분, 밀월기는 이럴 때를 두고 밀월기라고 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까지 제가 200명당 1명꼴의 밀월기 환자가 있었어요. 엊그제 참 슬픈 소식이 전해졌지요. 그 아이는 밀월기 환자로서 주사가 총 2단이나 3단위밖에 안 됐어요. 바로 그럴 때를 밀월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주사가 10몇이 되고 20이 넘어가고 그러면 밀월기가 아니지요. 그리고 혈당이 280이 넘어가고 밀월기 아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D&D 먹고 5일 만에 주사 다 뗐어요. 혈당 정상이었어요. C펩타이드 83일 만에 0.2에서 0.54로 올랐어요. 당화혈색소 주사 하나도 안 맞고
13.8에서 5.3으로 마이너스 8.5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이지 이제 왜 그러면 우리 D&D 먹는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다 밀월기라고 하냐고요. 왜 D&D를 먹는 사람은 전부 다 밀월기라고 치부해 버리십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모든 데이터들이 정상화가 되어 갈 때 우리는 그 분석을 하고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나 지질이나 갑상선이나 자가 면역이나 C펩타이드나 특히 중성지방 수치를 잘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소디움이나 포타슘 그리고 이 자가 면역의 수치 정도 이런 걸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 83일 만에 당화혈색소가 13.8에서 5.3으로 줄어들거나 C펩타이드가 83일 만에 0.2에서 0.54로 증가를 해서 이 췌장의 베타 세포 파괴된 부분이 정상화가 되어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엄마가 하나하나 사연을 보내왔던 것을 제가 짧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2020년 10월 16일자입니다. 즉 D&D를 먹기 전에 병원에서의 상황입니다. 자, 읽어드리자면 추석 연휴부터 맥없이 누워있고 음료수 마시고 토하고 다갈 단뇨 증상을 보이던 아이는 A 의원에서 응급실로 가보라는 소견을 가지고 연휴가 끝나서야 응급실에서 일형 당뇨라는 의사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생 인슐린 치료는 물론이고 합병증이라는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에 꿈만 같아서 깨고 싶었습니다. 입원 도중에 물건을 가지러 아이가 없는 빈집이 얼마나 서럽던지 펑펑 울기도 했지요. 남편은 큰맘 먹고 관리만 잘하면 된다며 위로를 했지만 저는 제 딸을 그렇게 크게 할 수가 없었고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며 휴대폰으로 당뇨 관련 자료 정보 사례를 미친 사람처럼 찾아보다 D&D를 알게 되었고 혈당이 안정되자 퇴원 요청을 하고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찾아갔습니다. 물론 남편은 일형 당뇨는 고칠 수 없는 병이고 인슐린 밖에는 답이 없다며 병자를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제발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고 9층 입원 병실에서 언쟁을 벌여가며 설득한 결과 남편은 포기와 의심을 동시에 가지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니 어제부터 저희는 D&D를 식사 대신 먹이며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과 공유하고 다른 환우분들도 완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D&D 먹기 전과 먹고 난 하루의 상황을 정리한 글입니다. 두 번째, 2020년 10월 20일 이때는요 인슐린 19단위를 다 빼고도 혈당이 안정화되었을 때 쓴 글입니다. 오늘 병원에 외래 진료를 다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1차 미팅에서 D&D 복용 사실 솔직히 얘기하고 혈당 검사 기록지 보시며 아이 나이에 맞지 않은 영양 섭취식이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해보고 싶으시다면 D&D 복용을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다. 대신 칼로리가 낮은 식사를 하고 있으니 인슐린을 줄이는 게 좋겠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2차 당뇨교육 선생님께서는 D&D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며 아이 나이에 걸맞는 식단을 주지 않으면 성장에 문제가 되며 이런 식단으로 먹으면 당연히 혈당이 낮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굶기는 수준이라면 검사 기록지의 혈당이 낮았던 70, 66, 54, 77 검사 수치를 짚으며
이러다 저혈당이 찾아오면 혼수 상태로 119에 실려올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복잡하고 아이에게 내가 정말 올바른 치료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착잡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물론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아이에게 인슐린에만 의존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더욱 강했고 저는 이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병원에서도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치가 있겠지만 저처럼 간절함은 없지 않나라고 감히 생각하고 담당 선생님께 아이는 당뇨 완치를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황당해 하시지요. 이 간절함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도전자분들도 파이팅 하세요. 이게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D&D를 먹으면 칼로리가 낮다라고들 주장하십니다. 우리 칼로리 낮지 않습니다. 영양성분 결코 낮지 않습니다. 평생 그렇게 먹냐고요? 아니죠. 혈당이 안정화될 때까지만 그렇게 먹으면 돼요. 현재 이 아이 우리 어른보다 더 잘 먹습니다. 병원에서 염려하시던 저칼로리 전혀 아닙니다. 저혈당이 왔냐고요?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119에 실려갔냐고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응급실 실려갔냐고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혈당이 고혈당이 됐냐고요? 없습니다. 저혈당도 없고. 주사 5일 만에 다 뗐습니다. 83일 만에 췌장 베타세포 재생되어 가는 수치 0.22에서 0.54로 가는 병원 기록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13.8에서 83일 만에 5.3 마이너스 8.5 되는 병원 기록을 이렇게 모든 병원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모든 병원의 기록. 우리가 D&D를 먹고 환자들이 좋아지면 반드시 그때그때 결과치를 가져오시라고 합니다. 물론 다 주시지요. 왜? 분석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쌓아두고 이걸 자료화시켜서 정말로 얼마 만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지나 이걸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부분들이 전혀 사실이 아닌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2020년 10월 30일 배가 아파서 소아과 갔더니 배에 가스가 찼다네요. 소아 당뇨인 걸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인슐린 투여 여부를 묻길래 지금은 마치고 있지 않는다라는 대답에 역시나 밀월기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밀월기 주사 2, 3단위밖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짧아요. 그리고 혈당이 그렇게 안정화되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췌장 베타세포 재생 안 됩니다. 당화혈색소 그렇게 주사나 약 아무것도 안 했어도 자연스럽게 13.8에서 5.3으로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2020년 11월 4일 외래 진료를 다녀왔어요. 혈당 기록 검사지를 보며 지금까지 인슐린을 안 맞추고 있다는 얘기에 아무리 밀월기가 왔다고 해도 란토스 1 정도는 맞아야 췌장 기능을 오래 보호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외로 현재 아이 식단을 말씀드렸더니 아이 나이에 한 끼에 1000칼로리 정도는 줘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시니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잘 먹이고 주사 잘 놓으라는 답은 의사로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들을 때마다 너무 슬프네요. 지금 이렇게 다들 칼로리가 부족하다, 영양실조다 말씀하시는데 이 아이 절대 영양실조 아닙니다. 얘요 지금 현재 짜장면 한 그릇 다 먹습니다. 피자 10조각 이상을 먹어도 혈당 정상입니다. 중국 음식, 고기 다 먹습니다. 영양실조 전혀 아닙니다. 칼로리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제가 연구해서 의학적 기전을 밝힌 D&D의 힘, D&D의 놀라운 면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여러 나라에서 검증이 되어가고 있고 이미 특허가 전 세계 24개국에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2020년 11월 4일 오전에 외래 진료를 다녀왔습니다. 혈당 일지와 인슐린 주사량이 2달 가까이 없었다는 얘기에 지금은 밀월기가 의심됩니다. 제가 본 케이스 중에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에서 2년까지도 봤어요. 혹시 서아도 다음 외래일 전에 혈당이 다시 안 좋아지면 인슐린 치료를 다시 시작하면 되니 걱정 마세요. 위와 같은 답변과 함께 아직도 D&D식을 하고 계시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대답에 밀월기라고 확신은 할 수는 없고 일형 당뇨가 완치되는 병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관리하신다면 희망을 가지셔도 되겠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껏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고 주사 없이 혈당이 너무 좋기 때문에 D&D식을 은연중에 인정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서서히 변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D&D를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께 가서 말씀하세요. 실은 D&D 먹으면서 주사를 다 빼가고 있고 혈당 안정화됐고 나 인슐린 펌프 다 뗐고 주사 다 뗐고 당화혈색소 완전히 좋아져 있고 그 다음에 스펩토 살아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이 좋아지는 이야기 정상화되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자, 또다시 여섯 번째입니다. 2021년 1월 4일 이번 달입니다. 외래 진료 가서 검사 받고 왔어요. 오늘은 주치의의 전번 진료와는 사뭇 태도가 다르시네요. 완치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밀월기가 확실하다고 돌려 말씀하시네요. 밀월기에는 CPAP 수치도 어느 정도 상승한다고 하고 유년기에 일형 확진받고 밀월기로 수년을 정상인처럼 지내다 성인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악화돼서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네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번 당시에는 인슐린을 평생 맞아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인슐린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평생이란 말에 얼마나 울었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래 아이들보다 칼로리가 낮아서 인슐린이 필요 없어 보이는 듯 하다 하시면 처음부터 칼로리 제한으로는 인슐린 치료 없이 지낼 수 없다, 지낼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셔야 맞는 게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크는 아이라 많이 먹이고 인슐린을 많이 주입하라는 얘기만 반복하시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목요일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솔직히 잘 나오면 너무 좋지만 저는 인슐린 치료 없이 지내고 있다는 점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D&D를 만나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먹는 아이 복이 많네요. 자, 여기에서 보면 수년을 정상인처럼 지내다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일형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감기든 암이든 모든 질병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상이 되고 난 다음에 물론 재발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런 케이스,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는 케이스, 당화혈색소 13.8이 5.3이 83일 만에 되어버리고 C펩타이드 수치가 0.2에서 0.54로 증가를 하고 여러분 밀월기 때의 C펩타이드 수치, 즉 췌장의 베타세포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C펩타이드 수치는 0.6 이상일 때, 0.8이나 0.9일 때 약간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지 이와 같이 완전히 파괴되어가는 한참 낮은 수치인 0.22에서는 그런 일 없어요. 이제 제가 이 아이를 감히 예단을 하지만 이 아이는 췌장 베타세포 수치인 C펩타이드가 한 두어 번 튀어오르면 얘는 1.1 이상이 되는 것을 여러 경험치와 반복되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 아이는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완전 정상이 되는 그러한 수치를 병원에서 들고 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2021년 1월 7일
아침부터 눈 많이 내렸어요. 빙판길에 병원 다녀온 보람이 있네요. 당화혈색소가 5.3, CPAP 수치가 0.54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주치의는 밀월기라는 전제하에 CPAP 수치는 약간씩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정상치까지는 가지 않는다. 관리를 잘 하시니까 결과가 좋다고 말씀하시네요. 평생 인슐린 치료를 해야 된다던 선생님은 온데간데 없고 관리만 잘하면 이대로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겐지 애매하네요. 당화혈색소도 정상 수치로 돌아왔건만 너무 낮은 것 같다고 혈당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좀 많이 먹여서 당화혈색소가 올랐으면 좋겠다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는 3개월 뒤에 보자며 고개를 갸웃하시네요. 3개월. 저는 주치의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당화혈색소와 CPAP 수치 듣고 마음속으로 잔치를 벌였네요. 힘내서 더욱 케어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힘내겠습니다. D&D 가족분들도 같이 힘내세요. 여러분, 주치의 선생님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 안 된다 하시다가 그럴 수도 있다, 올라갈 수도 있다, 관리만 잘하면 된다, 이러다가는 굶어서는 혈당이 떨어진다, 저혈당 온다, 응급실 실려간다, 119 부르게 된다. 그런 기후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단 5일 만에 인슐린 주사 19단이 다 뗐고 DKA로 입원하고 SpO2 산소 포화도가 86에 아주 정말로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아이가 코티솔 호르몬이 25나 되었고 변비가 심했던 아이가 1m씩 하루에 4번 똥을 싼다라고 사진 찍어서 사진을 보내옵니다. 그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변비 한 번도 겪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C펩타이드가 놀라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 당화혈색소가 5.3, 당화혈색소가 선생님 5.3이면 너무 낮다고요? 당화혈색소가 걱정된다고요? 5.3은 정상치입니다. 13.8에서 5.3으로 됐으면 축하하고 잔치를 벌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당화혈색소 5.3이 너무 낮아서 많이 먹여야 된다고요? 예, 이 아이는요 현재 정상인 어른만큼 먹고 있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건 거의 다 먹어요. 과일, 사과, 배 다 먹습니다. 중국 음식 다 먹습니다. 고기 다 먹습니다. 짜장면도 한 그릇 먹는다니까요. 그리고 혈당 정상이에요. 무엇으로? 이 아이는 현재 D&D와 D&D-R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지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현재 30여 분 되어가고 있는데요. 꼭 듣고 힘내세요. 내일도 당뇨 탈출 이야기 3번째가 이어집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모두들 힘내세요. 그리고요, 제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나 부모님들 제발인데 조바심 내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발 조바심 내지 마시고 진득이 꼭 좀 인내하시고 참고 매일매일 흐르는 눈물 저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알고 있고 전화할 때마다 저한테 소리 죽여가면서 우는 소리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조바심 내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시고 함께 가시면 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